SNS와 카톡 프로필이 그 사람의 성향과 심리를 반영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카톡 프로필에 올리는 사진과 문구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억 남기기용이라는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긴 하지만 자기 만족 때문만이라면 애초에 자기만 볼 수 있는 곳에 올리겠죠. 그런 합리화는 제쳐두고 전 국민이 쓰는 SNS인 카톡 프로필에는 특히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지에 대한 사람의 심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은 카톡 프로필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남자의 성향이나 심리를 무려 12가지 알려드릴게요. 자동차 과시사진, 근육 과시사진 같은 걸 올리면 허세가 심한 거고, 축구선수 사진이나 연예인 사진 같은 걸 올리는 건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니 이런 전형적인 것들은 뺐습니다. 첫 번째, 프사 내역을 지우는 사람 대 남겨놓는 사람. 이건 제가 카톡 프사로 그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이고 수강생분들한테도 많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프사 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이 사진 공개했다 다시 내렸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 경우에는 자기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맨날 고민하고 눈치 보는 멘탈이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프사 내역까지 공개했다 비공개했다, 멘탈이 깨지면 프사 다 내렸다, 기분 회복되면 다시 올리면서 정작 남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일희일비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안 되어야 하는 거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만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면 피곤한 스타일이니까. 근데 반대로 프사 내역을 너무 무심할 정도로 지우지 않고 다 남겨놓는 사람도 있죠. 심지어 몇 년 전 촌스러울 때나 살이 좀 붙었을 때 사진도 안 내리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명확해요. 자기 삶의 기록을 남들이 보는 게 떳떳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고 무신경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이런 마이웨이 확실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과는 가깝게 지냈을 때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으니까요. 두 번째, 몇 년 전 사진. 몇 년 전 사진을 계속 올리면서 사골까지 우려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1년 지금을 기준으로 치면 2017년, 18년쯤 사진이라던가, 심한 경우는 제가 예전에 알았던 형 한 명은 2011년 사진을 지금까지 걸어놓기도 하고, 옛날에 친했던 동생 한 명은 2015년인 사진인 경우도 있어요. 이건 간단합니다. 그때가 제일 잘생겼거나 제일 날씬했거나 제일 잘 나갔던 리즈 시절이었던 거예요. 이런 남자는 프로필 내역을 보면 계속 옛날 사진을 최신인 척 새로 업데이트하기도 하는데, 이건 화질이나 헤어스타일을 봐도 대충 몇 년도인지 알 수 있죠. 실제로 앞서 얘기했던 2011년도 사진을 우려먹던 형은 그때가 제일 운이 좋아서 잘 나갔었지만 그 이후 단 한 번도 재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고, 2015년 사진을 우려먹는 동생은 그때 이후로 자기 관리에 실패해서 현재까지 다이어트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즉, 현재의 모습이 사진보다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어릴 적 사진인 경우는 케바케입니다. 유딩, 초딩 때 사진 같은 거. 그냥 어릴 적의 순수함이 그리워서 올려놓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쓰레기인데 순수한 척 포장하려는 걸 수도 있고,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그냥 귀여운 모습을 어필하려는 걸 수도 있고, 너무 경우의 수가 다양해서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남이 찍어준 구도에 앉아있는 사진. 식당이나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을 찍힌 구도가 유독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자가 찍어준 사진의 확률이 높습니다. 전 여친이 찍어준 사진을 재탕하고 있거나, 여사친이 많거나, 아니면 썸녀가 많거나. 남자들끼리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이런 사진을 서로 찍어준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막상 친구가 찍어주게 되면 찍으면서 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각나도 찍어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네 번째, 프로필 사진, 증명사진 위주. 다른 사진은 거의 없고 프로필 사진 몇 장, 증명사진만 프로필에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완벽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강박관념이 강한 거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 프로필에도 역시 깔끔한 자기 이미지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바디 프로필로 도배한 건 예외입니다. 이유는 아시죠? 다섯 번째, 자기계발 감성 글귀로 도배한다. 상태 메시지나 프사에 감성적인 글귀나 자기계발적인 메시지를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거 해놓은 사람 치고 정말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남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자라는 걸 굳이 프로필에 올려놓지 않잖아요. 평소에 몸매 관리를 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 다이어트라는 말을 굳이 올려놓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글귀와 메시지로 도배한 사람을 실제로 만나보면 아주 뻔하고 매력 없거나 그 글귀와는 정반대로 살고 있는 앞뒤 다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자기 솔직한 모습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어설픈 감성이나 멋진 말에 기대려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여담으로 이건 지인 제보인데 화류계 선수들이나 다단계 직원들이 푸사나 상매에 굳이 자기 생일도 아닌데 나는 엄마의 자부심이다 라면서 부모님에 관한 메시지를 걸어놓고 열정, 비전, 성공, 도끼 이런 말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6번째, 로맨틱한 사진을 많이 퍼온다. 만약 푸사 내역에 결혼에 관한 달달한 느낌의 커플 사진, 커플 그림, 노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는 느낌의 사진, 어바웃 타임 포스터 같은 느낌을 많이 올린다면 대놓고 여자 겁나 밝히고 섹스 매니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애초에 남자보단 여자들 감성이기 때문에 남자가 그걸 푸사에 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여자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알고 노림수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사진을 퍼와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쉬운 행동이지만 굳이 그런 사진을 찾아서 저장하고 애써 푸사에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목적성이 너무 다분한 거죠. 자기랑 하나도 연관없는 사진이지만 그걸 통해서 감성적인 척, 설레는 사람인 척, 다정한 사람인 척 코스프레해 최대한 많은 여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맨틱 사진으로 도배했다, 이꼴 욕구에 충실한 남자 정도의 편견을 가지셔도 무방합니다. 편견이 아니라 거의 과학 수준으로 들어맞는 지표니까요. 자기 벗은 몸 사진으로 도배한 남자들이랑 동급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7번째, 풍경 사진 위주로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인싸는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수줍지만 프로필은 아름다운 걸로 채워보고 싶다는 소소한 욕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의 단점은 좀 지루할 수 있다는 점. 장점은 모난 부분은 딱히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막 특별하기 위해, 막 뛰어나기 위해 움직이는 에너지는 부족하지만 일단은 평화주의자다, 안정을 중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번째, 푸사를 아예 신경 안 쓰는 사람. 이건 뭐 아니면 도예요. 정말 너무 괜찮아서 온라인에 자기 어필을 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정말 별거 없고 자신감까지 없어서 올릴 게 없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의 비중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저는 은근히 실속 있는 전자의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만나보면 괜찮은데 왜 푸사를 안 올리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관종기는 없는데 자신감은 넘쳐서이죠. 그래서 잘생긴 너드, 스펙 좋은 선비 스타일,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압도적인 다이아 수저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9번째, 일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 소통보다는 레벨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괜찮아 보이는 모습도 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워커홀릭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의 경우는 같은 성취지향적인 여자와 궁합이 잘 맞는 편이고, 공감과 서로의 삶을 의지하는 걸 중시하는 여자와는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돼요. 10번째, 뒷모습 마스크 사진 도배. 뒷모습이나 얼굴이 안 보이는 사진만 주로 있다? 신비주의인 게 아니고 그냥 외모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원래 사진을 잘 안 올리거나 뒷모습만 올리다가 코로나 터지고 마스크 쓴 사진을 주구장창 올리기 시작했다면 빼박이고요. 이런 푸사를 보신다면 외모가 평균을 넘지는 않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그 남자 입장에선 자기 외모에 대한 딱 맞는 전략을 취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포토그래퍼 몇 분의 얘기만 들어봐도 프로필 사진을 찍어줄 때 인물이 좋은 사람은 정면샷이나 근접샷을 많이 찍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목구비가 강조되지 않는 분위기샷 위주로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고도 하니까요. 근데 일단 외모 보시는 분들은 기대하지 말고 바로 걸으시면 된다는 거. 11번째, 자기 셀카만 주구장창 올리는 사람. 여자들의 경우는 자기 셀카로 도배하는 걸 유형으로 나누기가 힘듭니다. 자기 예쁜 얼굴을 올리는 게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자들은 다릅니다. 인위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반복해서 찍고 있으면 남성 호르몬이 계속 말을 걸어와요. 뭐 민망하게 계속 셀카를 찍어대.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자들보다 셀카를 많이 찍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푸사 내역이 자기 셀카로 도배되어 있다면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가 잘난 걸 아는 남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조건 좋다,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타입을 재수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감 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취향 따라가면 되는 거죠. 적어도 확실한 건 그 사람은 앞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셀카라는 한 우물만 파는 특성상, 여러 구도에 대한 고민 없이 카메라에 얼굴만 갖다 대는 성향상, 셀카에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표정, 배경, 감각이 딱 본래의 모습일 확률이 높아요. 외모 보정만 빼고. 12번째, 두루두루 괜찮은 사람. 진짜 누가 봐도 괜찮은 두루두루 평균 이상의 능력과 매력을 가진 남자의 경우 푸사에 특정한 규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여행, 셀카, 가족, 모임, 일, 프로필 등이 두루두루 두루치게 되어 있죠. 어떤 한 가지 컨셉에만 갇혀 있거나 너무 완벽하게 피드를 세팅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좀 투박하고 어설프더라도 자유로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건강하고 다채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추가로 2가지 테마를 더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 사진과 가족 사진. 너무 뻔한 관광지나 휴양지에서 와인 치얼스 하는 느낌만 아니라면 여행 사진이 많은 남자는 보여지는 그대로 부지런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즐길 줄도 아는 괜찮은 남자인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가족이랑 찍은 사진이 2장 이상 있다면 진짜 떳떳하고 긍정적인 집안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방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멀쩡한 남자일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이 12가지 말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푸사의 특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힌 남자 박호였습니다.